이번에 타이거에서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름이 붙은 좀 재밌는 ETF 3개가 한꺼번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품들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상품 설명을 도와주실 이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시리즈가 이제 3개가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 다 이름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일단 시리즈를 이해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그냥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ETF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렇게 동일한 기초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변주만 줘서 동시에 세 가지가 상장되는 케이스가 아마 거의 국내 최초였지 않나 싶어요. 네, 최초였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펀드가 투자하는 기본적인 주식 바스켓은 다 동일합니다. S&P 다우존스사에서 발표하는 그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인덱스를 추적하는 거죠. 이렇게 인덱스 이름을만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서학개미들 사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SCHD라고 잘 알려져 있는 슈드의 어떤 기초지수와 동일한 주식 바스켓에 이제 투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져 있는 주식 중에 10년간 배당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배당의 크기가 계속 커져가고 그 수익률의 배당의 크기의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근데 그 배당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줘서는 안 되니까 부채 쪽이 낮고 그리고 자기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ROE 지수표가 높은 그런 종목들 100개를 꼽아서 만들어서 이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100개를 투자하는데 자기가 돈을 스스로 잘 벌어서 배당을 조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기업들, 그 미국 주식 100개를 담은 지수를 세 종목 다 똑같이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어쨌든 배당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럼 여기에 투자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나 기대할 수 있나 이거거든요. 네. 사실 뭐 잘 알려진 숫자예요. 한 3% 중반 정도를 이 슈드라고 하는 상품에서 기대를 많이들 하세요. 재밌는 것은 지금 시가 기준으로 이제 3%인데 최근에 한 5년치를 보면 계속 한 3% 중반을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미국의 가격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배당 수익률이 한 3%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당금의 절대적인 크기가 계속 커왔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SCHD라고 하는 상품이 2011년도에 상장된 걸로 기억하는데 2011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 분기 배당을 주면 한 0.1달러? 요 정도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배당 주는 걸 보니까 한 0.6, 0.7까지 이제 배당을 주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배당금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만큼이 성장하더라. 내가 지금 열심히 모아가지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 배당들이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나는 이 배당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은 이 지수가 이제 투자하는 이제 주식대 주가 자체도 S&P 500이랑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어떤 국면에서는 훨씬 낫더라. 아무래도 이제 배당 주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 성격도 있고 안전한 이 사업 구조를 가진 종목들이다 보니까 하락하는 장에서는 훨씬 잘 막아주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소구가 된 거죠. 서학개미들 보관금액 통계를 보면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매주 열심히 이거에 투자하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긴 한데 주가가 안 오르면 좀 서운한데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이런 특징 때문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상품은 배당은 어떻게 주나요? 저희 상품은 이제 월배당 형태로 주고요. SCHD는 이제 분기 배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월배당형 상품이 인기가 있고 월배당을 이제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월배당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3% 프리미엄 7% 프리미엄 이렇게 붙어있는 시리즈 ETF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아무것도 안 붙은 상품이랑 3%, 7% 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마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도인 것 같아요. 펀드 이름에 내가 플러스 3% 프리미엄을 얹어줄게.
사실 저도 플러스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상품이 많지가 않은데 이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배당의 재원에는 뭐 이제 기업의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 뭐 채권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채권의 이자가 이제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품 안에 커버드 콜 전략을 일부 사용해서 옵션 인컴, 옵션을 팔므로써 나오는 그 프리미엄을 네.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SCHD 기업의 배당금에서 받은 배당금과 옵션 매도로부터 발생된 이제 프리미엄을 합쳐서 이걸 월 배당으로 저희가 드리겠다. 근데 그 크기가 연 네. 기준으로 우리가 SCHD가 주는 배당금보다 한 플러스 3% 정도를 더 드리겠다. 플러스 7% 정도를 더 드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셨지만 종목명에 3%, 네. 7% 이렇게 넣었다는 건 네.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콜옵션 이제 커버드 콜을 투자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약간 이런 부분에 파생 상품을 쓴다는 부분에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처럼 약간 싫어하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위험할 것 같고. 네네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에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옵션 매도는 이 꿈을 파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꿈을 꾸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꿈을 파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꿈을 파는 거에 대한 대가로 옵션 시장에서 그 꿈의 가격을 지급을 해주는 게 옵션 프리미엄의 형태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옵션을 매도한다는 거는 미래의 수익률을 내가 현재의 현금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질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 상황마다 프리미엄이 달라지는데 3%랑 7%는 어떻게 타깃해서 운용을 하는 건가요? 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가 이제 옵션을 매도할 때, 하나의 옵션을 팔 때 네. 이게 이번 달에 몇 퍼센트가 나온다는 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의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네.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뭐 S&P 500 기준으로 보면 월 1.5에서 1.8% 정도예요. 그러니까 월 1.5에서 1.8% 정도니까 1.5라고 가정을 하고 연으로 보면은 한 18%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옵션 매도라는 거를 이 펀드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매도를 했다. 네. 라고 하면 18% 정도의 프리미엄이 기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3% 네. 혹은 7%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가 아니라 그 3%만 나오게끔만 팔면 되죠. 연 수익률이 30%가 되도록? 네, 개수를 맞춰서 팔면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저희는 그 변동치에 따라서 이 타겟 일드는 정해놓고 옵션의 개수를 맞춤으로써 플러스 3, 플러스 7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도토리 10개 가지고 있는데 1년에 뭐 120원을 벌고 싶어. 그럼 한 달에 이제 10원씩 벌어야 되니까 도토리 가격은 변하겠지만 10원에 맞춰서 내가 도토리를 몇 개 팔 건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꾸로 이제 몇 네, 개를 네. 팔지를 결정하는 결정한다. 거죠. 네, 이런 느낌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스 3이나 플러스 7%를 맞추기 위해서 옵션 매도 비중이 변하더라. 조금씩 변하더라. 이게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커버드 콜 상품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진짜 가장 많이 알려진 상품이 제피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피랑 그냥 쉽게 비교를 해서 제피와 풀3, 풀7 이거를 비교를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피는 기본적으로 액티브 ETF예요. 회사 사이트에 가보면은 되게 베테랑의 유명하신 매니저분들이 이걸 주식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냐는 것은 그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능력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뭐 내년에는 어떤 바스켓을 가지고 갈지, 내후년에 어떤 바스켓을 가져갈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SCHD라고 하는 굉장히 다 알려져 있고 투명한 그런 식의 바스켓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다. 그리고 얘는 분명히 배당이 점점 커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가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 이제 명확한 거고, 그 동일하게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제피라고 하는 상품은 뭐 ELN 방식으로, 노트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약간 블랙박스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사실은. 방식이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ELN이라고 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직접 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ELN의 형태라고 해서 미국의 현지 증권사랑 뭐 노트를 발행해가지고 그 채권 같은 노트죠. 파생 상품 노트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거의
운영 형태 혹은 조건이나 어떤 조건으로 그 ELN을 운영하는지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석하기 좋아하시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 불투명하지 않냐.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요? 그 S&P 500 지수 옵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옵션 인컴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일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일정하게 저희가 만들어 나갈 거잖아요. 3%는 3%. 네. 7%는 7%.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SCHD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그 종목들의 배당금에 이제 변화에 좀 영향을 받겠죠. 예, 그런 차이가 존재할 거고 제피는 이제 어떤 종목을 투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배당금과 이 ELN에서 나오는 이제 옵션 프리미엄에 합한 거, 이 부분인데 아마 기업의 배당금이란 거는 배당 정책이 갑자기 변하지 않거든요. 그쵸. 약간 일정하게 이제 뭐 증가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옵션의 프리미엄은 시장의 변동성에 이제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최근에 제피라는 상품도 갑자기 분배금이 좀 작아져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시장 변동성 자체가 죽었거든요. 거기에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당금이 약간 일정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레벨은 저희가 이제 SCHD가 3% 레벨이고 프리미엄 뭐 플러스 7% 정도는 한 7%니까 대충 10% 내외에서 여기서 움직일 거다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제피는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9 많이 줄 때는 뭐 12, 13까지 뭐 올라갔었으니까 이런 특성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피랑 SCHD랑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투자자들이 제피 좀 별론 것 같아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배당은 많이 나와서 좋은데 이 옵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주가 상승분이 못 따라간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근데 플러스 3, 플러스 7은 그만큼 옵션 프리미엄을 주려면 어쨌든 옵션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주가 상승이 조금 못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옵션 매도 전략이 들어가는 어떤 이제 전략의 본질적인 특성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미래의 수익을 포기하고 내가 현재 현금을 더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환 관계 미래의 수익을 내가 몇 퍼센트를 포기하고 지금 내가 몇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합리적인 교환의 비율을 가지고 공정하게 바꿔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교환 관계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타이거가 만든 이번 시리즈가 되게 재밌는 게 SCHD 지수를 1배로 그대로 쫓아가는 녀석하고 친구하고 플러스 3% 플러스 7%를 이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내므로써 옵션 매도를 적게 했을 때 아예 안 했을 때 적게 했을 때 많이 했을 때 이게 그 과거 성과를 저희가 이제 알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 관계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플러스 7% 프리미엄을 가져갔을 때 얼만큼 수익률이 떨어지느냐 혹은 3%를 가졌을 때 얼만큼 떨어지느냐 아예 옵션 매도를 안 했을 때 수익률이 어땠느냐 이 세 개가 동시에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근데 과거 성과에 비추어 봤을 때 패시브 방식이니까 굉장히 일정할 거라고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2006년부터 이 지수가 나왔거든요. 2006년부터 이 지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1%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연평균 연수익률로 0.25% 수익률이 손해를 본다? 낮아지더라 라는 관계가 과거에는 계속 성립해왔다. 있었다. 평균적으로 성립해오더라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플러스 3%를 더 드리기 위해서 얘는 연평균 수익률이 3이니까 0.75% 정도 옵션 매도를 안 한 상품에 대비해서 토탈 리턴이 낮아질 거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10년이 장기 투자를 해버리면 두 개의 수익률의 괴리가 0.75가 차이가 났으니까 7.5%가 차이가 나는 거죠. 더 길어지면 그 차이는 더 많아질 거고. 플러스 7%는 1.75 정도니까 그만큼이 이제 수익률의 차이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내가 1년에 한 0.75% 정도 수익률을 포기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투자자분들한테는 뭐야 이거 너무 많이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숫자로만 보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셨을 때 현금을 미래의 현금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현금을 받게 되었을 때의
효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소득이 없으니까 당장 그걸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된다고 하면 미래의 1,000원보다 지금의 900원이 본인한테 굉장히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용, 불확실한 미래에 있으니까 현재의 확실한 현금 앤드 그 효용의 결과가 교환 관계가 나한테 합리타당한가를 고민을 하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요. 어떤 분이 이걸 하면 좋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하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한국말에 현금 박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현금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현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월배당 찍어주는 플러스 10%를 선호하시는 수치도 있을 것 같아요. 현금 선호 경향이 많으신 분들은 그 플러스 10%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조금은 거대한 담론일 수도 있는데 생애 주기 이론 관점에서 이제 젊을 때 뭐 저희가 취업을 28세 정도 했을 때 뭐 42살까지 42세 정도를 저희가 경제적 정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소득 곡선이 소득이 소비보다 좀 많아가지고 아직 돈 나갈 일이 적으니까 많아서 투자할 여력이 많은 구간. 이 구간이면서 투자 기간도 많이 기신 거잖아요. 네, 여생이 많이 남았어 아직. 네. 그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옵션 매도를 하지 않은 그런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42세 이후부터는 뭐 자녀 교육이니 뭐니 등등등등 하면서 현금 쓸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도 놓칠 수 없어. 투자도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현금이란 부분이 필요하신 그 구간, 은퇴하기 전 구간까지는 이제 플러스 3% 프리미엄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 정년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갑자기 소득이 확 줄어들잖아요.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현금을 많이 주는 플러스 7% 프리미엄 같은 상품이 어떤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연금 솔루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게 너무 거대한 담론이니까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경제적 자유를 저희가 성취하기 위해서 월급 말고 따박따박 현금으로 만들어주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투자자분들의 지금 되게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투자하실 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이 소소한 인생의 목적에 맞는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 나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나는 좋은 여행을 가고 싶다. 그게 그 여행에 필요한 자금이 한 2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플러스 7% 프리미엄 ETF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10%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한 1년에 200만 원 정도가 배당으로 받으려면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만들어서 이 플러스 7% 프리미엄에 넣어두면 매년 2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200만 원으로는 나는 꼭 여행을 가야지. 이게 나의 여행 자금이 위한 파이프라인인 거죠. 그래서 2천만 원만 모아놓으면 어떻게든 이제 그 적립해서 투자해서 모아놓으면은 평생 여행을 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계산을 하면 나오긴 하는데 구독자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월에 100만 원을 내가 받고 싶어요. 그럼 지금 나온 게 이제 3개 상품이잖아요. 그럼 원래 100만 원 받으려면 각각 얼마씩을 투자를 해야지 이 월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계산 가능한 것부터 계산을 해보면 저희 플러스 7% 프리미엄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HD의 배당금이 이제 3% 정도 나온다라고 계속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1.2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 한 연 10% 수익률을 가정하고 여기선 세전입니다. 세전. 1억 2천 정도를 투자를 하면은 한 1,2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3%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뭐 6%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는 2억 정도, 그리고 옵션 매도를 하지 않은 저희가 플레인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를 투자하면 그 정도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3가지의 차별점은 이제 뭐 슈드 같은 그 1배짜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방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대로 내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고. 얘는 점점점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겠지만, 그건 이런 거에 어떤 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가 생각하는 지금 당장 이 돈의 가치라는 게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서 이거를 누군가 정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러면 미래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당장 현금이 꽂히는 게 좋은지 나의 투자 성향을 판단을 하면서 좀 셋 중에 골라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이제 저희 슈드 제피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유튜버 분들이 이제 그걸 다루시고 뭐 네. 비아님도 다루셨던 네. 것 같아요. 그 댓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네. 반반 치킨이죠. 아, 반반 치킨. 어. 슈드반, 제피반. 이렇게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업사이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가져가고 있으면서? 싶고 그런 분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거 플러스 3% 프리미엄이 되게 적절한 거죠. 네. 옵션 매도 비중이 평균적으로 한 15%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업사이드도 많이 열려 있고 주가의 업사이드도 열려 있으면서 한 슈드보다는 높고 뭐 약간 제피보다는 조금 낮지만 뭐 그 6%에서 7% 언저리의 그 배당도 받아가는 되게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아이가 은근 합리적인 거죠. 예. 반반 치킨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죠. 저희가 네. 반반 치킨 이렇게 버무려 놓은 거죠. 중간에 있는 애들.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